안녕하세요. 책이나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강자의 조건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진정한 강자의 조건을 가졌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EBS 다큐프라임 6부작 강대국의 비밀이 강자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조직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자의 조건, 지은이 이주희, 기획 EBS 미디어, 펴낸 곳 주식회사 MID 미디어, 펴낸이 최종현. 2500년의 역사 속에서 찾는 이 시대 진정한 강자의 조건. 강자의 조건은 세계를 이끈 국가와 리더들의 사례를 통해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찾아본다. 과거와 달리 현 시대는 단순히 힘과 권력이 센 사람을 강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관용과 개방을 통한 포용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생겨난다고 전하는 이 책은 강대국의 흥망사와 세계 석학들이 던지는 냉철한 조언을 통해 폐쇄적인 한국의 태도를 재조명하고 21세기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고대 패권 국가로 성장했던 로마에서 시작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기고 대영 제국을 이끈 영국,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 세계를 제패한 몽골, 초강대국 미국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서 강대국을 만든 리더십의 실체는 바로 다원성이다.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를 살펴보면 주변의 어느 국가보다 다원성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다. 저자는 개인이 갖춰야 할 리더십도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과 국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다원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강자의 조건임을 말한다. 지은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이주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에 EBS PD로 입사했다. 인간의 삶으로서의 역사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역사 전문 PD로서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다. 제작한 작품으로 역사 탐구 과거와의 대화, 역사 극장, 정치 교실 등이 있으며 어린이 역사 드라마 점프로 서울 드라마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 EBS 다큐프라임 개항과 전쟁, 한양의 뒷골목, 무원록, 조선의 법과 정의, 킹메이커 대통령 선거 전의 비밀 등을 제작했으며 2014년 강대국의 비밀을 만들었다. 네, 책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은이 이주희님의 들어가는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사람들이 먹던 바나나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와 다르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보다 당도가 훨씬 높았고 크기도 더 컸다. 더군다나 껍질이 지금 바나나보다 더 단단했기 때문에 운반이나 보관에도 유리했다. 이 바나나 이름은 그로미셸이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맛있었다는 그로미셸 바나나를 먹지 못하게 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로미셸 바나나는 말 그대로 순종이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다. 서로 다른 나무의 유전자가 섞여서 씨앗을 만드는 과정이 존재할 수 없다. 일종의 꺾꽂이 방식으로 또 다른 바나나 나무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유전적으로 모두 쌍둥이다. 완벽한 순종인 셈이다. 즉, 유전적으로 모두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치명적이다. 유전적으로 서로 다르면 A라는 전염병에 어떤 개체가 죽더라도 어떤 개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유전적으로 동일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개체가 한꺼번에 몰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전 세계의 모든 바나나 농장에 있던 바나나 나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SF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사라진 그로미셸 바나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캐번디시 바나나이다. 물론 캐번디시도 그레미셸과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순종이고 전염병에 치명적이다. 10년쯤 뒤에 우리는 캐번디시보다 당도가 떨어지는 세 번째 종의 바나나를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강대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난데없이 바나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순종과 잡종, 순혈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다. 순종이라는 게 꼭 생물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으로도 존재한다. 흔히 문화적 DNA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는가. 생물학적으로는 DNA가 고정되어 버린 것이 순종이다. 생물학적 순종이 변화하는 환경에 매우 허약한 것처럼 문화적으로도 폐쇄적인 순혈주의는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양한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쉽게 극단주의로 빠진다. 다른 생각이라는 이름의 제어장치가 없는 자동차인 셈이다. 그래서 급속도로 몰락한 제국들은 순혈주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세기 초 우리를 강점했던 일본 제국이나 나치의 제3제국은 순혈주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한때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스페인도 순혈주의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하버드 대학의 조지프 나이 교수를 인터뷰하다가 들은 이야기가 있다. 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나이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싱가포르의 리칸유 전 수상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중국이 언제쯤 미국을 추월할 것 같습니까? 알다시피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중국계 화교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도시국가이다. 당연히 리칸유 전 수상도 중국계 화교이다. 그런데 리칸유의 답변은 조금 의외였다. 그는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인적 자원은 13억이지만 미국의 인적 자원은 70억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미국의 실제 인구는 3억 정도 된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날카로운 통찰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생각해 보자. 만약 당신이 지금 미국이나 중국으로 성공의 기회를 찾아 이민을 간다면 어디로 가겠는가? 당신이 이민을 갔을 때 어느 나라에서 당신이 외국인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완전한 시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겠는가? 당신이나 당신의 자식이 그 나라에서 공직에 진출할 확률이 어느 나라가 더 높겠는가? 아마 따져볼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시리아 출신 아버지를 둔 스티브 잡스와 케냐 출신 아버지를 둔 오바마, 헝가리 이민자 출신 조지 소로스가 공존하는 미국은 그 다원성만으로도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 살펴볼 강대국들은 다원성이라는 점에서 동시대의 어떤 나라보다 뛰어났던 나라들이다. 혹은 많은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 시대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관용적인 나라들이었다.
우리는 그 관용과 다원성이 어떻게 이들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냥 외국인에게 문호를 열어주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적이기만 하면 바로 강대국이 되는 건가요? 사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이후 이런 시청 소감을 올리는 시청자들도 꽤 많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론 아니다. 세상에 강대국이 되는 방법이 그렇게 단순하겠는가? 사실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된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 국민의 숫자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강대국들의 공통점이다. 수학 용어를 빌어 표현하자면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런 목적에 비춰 본다면 강대국에게 있어서 다양성과 관용보다 더 필요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야기이다. 1년이 조금 넘었던 취재 기간은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내겐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나 그들에게 일종의 특강을 듣고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하고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것은 어지간한 역사학자라 할지라도 누리기 힘든 호사였다. 그 호사를 누리게 해준 나의 회사 EBS에 감사한다. 더불어 함께 작업했던 박은영 작가와 주지훈 작가, 꼼꼼한 조연출 김현수, 그리고 부족한 예산과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그림을 만들어준 전준우 촬영 감독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그 외에도 감사할 사람이 많지만 오랜 출장에도 묵묵히 나를 응원해준 나의 아내 김현경과 이서현, 이동훈 두 아이들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주희. 네, 지금까지 강자의 조건, 간략한 책 소개와 지은이 소개, 그리고 들어가는 말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순서로 로마 시민권, 한니발의 고향 카르타고, 한니발 알프스를 넘다, 한니발의 기본 전략, 칸나이 로마 시민권, 한니발 파비우스 스키피오, 로마 제국의 탄생, 이렇게 제 1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음에는 로마 편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책 읽는 즐거움은 언제나 책리나TV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